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리버파드의 프로바이더 스코프를 활용한 유존성 주입 패턴을 실무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바이더 컨테이너 직접 생성부터 플러터 외부 사용까지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전 예제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가 무엇인지, 필수 설정 방법, 프로바이더 컨테이너 직접 생성, 중첩 프로바이더 스코프 활용, 언컨트롤드 프로바이더 스코프, 플러터 외부에서 사용하는 방법, 메인 함수 초기화 패턴, 그리고 퀴즈로 복습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란 무엇일까요?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리버파드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 설정입니다. 마치 식당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관리하는 매니저와 같습니다. 손님이 주문을 하면 매니저가 주방에 전달하고 음식이 나오면 테이블로 가져다 줍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도 앱 전체에서 프로바이더들을 관리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가 없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초기 상태 관리 패턴에서는 개발자들이 직접 유존성을 주입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깊은 리제 트리에서 데이터를 전달할 때 5단계, 10단계 아래로 내려보내려면 중간에 모든 리제디 그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프라프 드릴링 문제라고 부릅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 기본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러터 리버파드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메인 함수에서 런앱을 호출할 때 프로바이더 스코프로 앱을 감쌉니다. 차일드 파라미터에 myApp을 전달하면 myApp 아래의 모든 위젯에서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프로바이더 컨테이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바이더 컨테이너는 플러터 없이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마치 포장 가능한 도시락 세트와 같습니다.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프로바이더 스코프라면 도시락으로 포장해서 어디든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프로바이더 컨테이너입니다. 테스트나 백그라운드 작업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프로바이더 컨테이너 사용 예제 코드입니다. 리버파드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프로바이더 컨테이너를 직접 생성합니다. 컨테이너 리드로 프로바이더의 값을 읽고 노터파이어를 통해 값을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디스포즈를 호출해야 메모리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중첩 프로바이더 스코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첩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프로바이더의 값을 부분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건물마다 다른 인터넷 설정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젯 트리의 특정 부분에서만 다른 값을 제공할 수 있어서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에서 다른 API 주소를 사용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중첩 프로바이더 스코프 코드입니다. API를 프로바이더를 정의하고 기본값으로 운영 서버 주소를 설정합니다. 최상위 프로바이더 스코프에서는 운영 환경 URL을 사용하고 중첩된 프로바이더 스코프에서 오버라이즈즈 파라미터로 개발 서버 주소를 재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영역에서만 다른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컨트롤드 프로바이더 스코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컨트롤드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외부에서 생성한 프로바이더 컨테이너를 위젯 트리에 주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이미 만들어진 도시락을 식당 테이블에 가져다 놓는 것과 같습니다. 앱 시작 전에 프로바이더를 미리 초기화하고 특정 데이터를 로드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플러터 외부에서 리버파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리버파드는 플러터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다우트 패키지로도 제공됩니다. CLI 도구나 서버 코드에서도 동일한 프로바이더 패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터 리버파드는 플러터용이고 리버파드는 순수 다우트용입니다. 패키지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인 함수 초기화 패턴입니다. 앱 시작 전에 필요한 모든 설정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메인 함수를 async로 만들고 유지츠 플러터 바인딩 인셜 이니셜라이즈들을 먼저 호출합니다. 프로바이더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초기화한 후 언컨트롤드 프로바이더 스코프로 앱을 시작합니다. 메인 함수 초기화 패턴 코드입니다. 유지츠 플러터 바인딩, 인셜 이니셜라이즈들을 호출하고 프로바이더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로거 설정 등을 순차적으로 수행한 후 언컨트롤드 프로바이더 스코프에 컨테이너를 전달하여 앱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젯이 렌더링 될 때 이미 모든 서비스가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리버파드의 필수 설정입니다. 프로바이더 컨테이너로 플러터 없이도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첩 프로바이더 스코프로 부분 재정의가 가능합니다. 메인 함수 초기화 패턴으로 체계적인 앱 시작을 구현하세요. 이제 퀴즈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를 앱에 설정하지 않고 프로바이더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그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두 번째, 런타임 에러가 발생한다. 세 번째, 상태 변경이 반영되지 않는다. 네 번째,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런타임 에러가 발생합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앱 전체에서 프로바이더들을 관리하고 연결해주는 매니저 역할을 담당합니다. 식당의 매니저에 비유했듯이 프로바이더 스코프가 없으면 프로바이더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여 런타임 에러가 발생합니다. 컴파일 타임이 아닌 런타임에 발생하는 에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프로바이더 컨테이너를 직접 생성하는 주요 목적과 활용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순수 다우트 클래스에서 프로바이더 사용. 두 번째, 테스트 코드에서 독립적인 환경 구성. 세 번째, 성능 향상을 위한 부하 분산. 네 번째, 플러터 없이 리버파드 활용.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성능 향상을 위한 부하 분산은 프로바이더 컨테이너의 목적이 아닙니다. 프로바이더 컨테이너는 플러터 위젯이 아닌 곳에서도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순수 다우트 환경, 테스트 환경, 플러터 외부 환경에서 활용되며 성능 향상이나 부하 분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중첩 프로바이더 스코프의 오버라이즈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든 프로바이더를 재정의하여 새로운 상태 트리를 만든다. 두 번째, 특정 프로바이더만 선택적으로 재정의하며 나머지는 부모의 것을 사용한다. 세 번째, 개발 모드에서만 동작한다. 네 번째, 형제 프로바이더 스코프에도 적용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중첩 프로바이더 스코프의 오버라이즈는 특정 프로바이더만 선택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재정의하지 않은 프로바이더들은 부모 프로바이더 스코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변경하려 사용할 수 있어서 테스트나 특정 기능 분리에 매우 유용한 패턴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언컨트롤드 프로바이더 스코프와 일반 프로바이더 스코프의 차이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언컨트롤드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외부 컨테이너를 주입받아 사용하며 디스포즈하지 않는다. 두 번째, 상태 변경 감지 여부가 다르다. 세 번째, 사용 환경이 다르다. 네 번째, 지원하는 프로바이더 타입이 다르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언컨트롤드 프로바이더 스코프의 핵심 특징은 외부에서 이미 생성된 프로바이더 컨테이너를 받아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생명주기를 자신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디스포즈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내부적으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위젯이 디스포즈될 때 함께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 설정 전에 위지츠 플러터 바인딩 인셜 이니셜라이즈드를 호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프로바이더 스코프가 플러터 바인딩을 필요로 하기 때문. 두 번째, 에이싱 메인에서는 자동 초기화가 안 되기 때문. 세 번째, 오버라이즈 기능을 위해 필요. 네 번째, 비동기 프로바이더를 위해 필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메인 함수에서 런앱을 호출하면 플러터가 자동으로 위젯 바인딩을 초기화합니다. 하지만 메인을 에이싱으로 만들고 런앱 호출 전에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동 초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지츠 플러터 바인딩 인셜 이니셜라이즈드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의 실무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각 화면마다 별도의 프로바이더 스코프를 설정해야 한다. 두 번째, 메인 함수에 한 번만 설정하면 충분하다. 세 번째, 위젯 트리 깊은 곳에 배치해야 한다. 네 번째, 스테이 페리지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메인 함수에서 한 번만 설정하면 충분합니다.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불필요하게 프로바이더 스코프를 중첩하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복잡도만 증가시킵니다. 쇼핑몰 앱 예시에서도 메인 함수에 한 번만 설정하면 모든 화면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 도입 이전의 문제점과 해결 방식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싱글톤 패턴에서 팩토리 패턴으로 변경. 두 번째, 깊은 위젯 트리에서 중간 위젯들이 데이터를 전달해야 했으나 이제는 어디서든 접근 가능. 세 번째, 전역 변수에서 지역 변수로 변경. 네 번째, 위젯마다 클래스 생성에서 통합 클래스로 변경.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 이전에는 5단계, 10단계 아래로 데이터를 내려보내려면 중간에 모든 위젯이 그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전달해야 하는 프라프 드릴링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는 이를 해결하여 앱 전체에서 프로바이더에 접근 가능하게 하고 위젯 트리의 어느 위치에서든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바이더 스코프로 유존성 주입 완벽 가이드 학습을 마칩니다. 프로바이더 스코프와 유존성 주입 패턴을 이해하면 리버파드의 강력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코드로 작성해보면서 익혀보세요. 감사합니다.